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조사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주 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3월 마지막 주 거의 다 달아서 보실 것 같은데, 조사 연구 방법론이 뭐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어렵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얘기하는 거고,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65쪽에 이제 조사 설계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사 설계의 유형이 몇 개냐, 다시 말해서 조사 설계 방법이 한 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맨 위에 줄이요. 탐색적 조사 설계는, 자,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예비적 조사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파일럿 스터디 또는 파일럿 테스트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탐색적 조사 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 65쪽의 두 번째 문단이죠. 동그라미 1번. 자,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 조사의 절차와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자, 정보의 입수를 돕는다 돼 있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탐색적 연구는 하다가 만약 이게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백지화해도 괜찮은 겁니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탐색적 그 조사 설계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더 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65쪽에 이런 거죠. 자, 중간에 세 번째 문단이요. 탐색적 조사 설계 방법이 그 진한 글씨로 문헌 검토, 전문가 조사, 경험자 조사, 사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탐색적 조사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사회복지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 또는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거는 다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문헌 검토는 일단 책이나 뭐 논문이나 또는 다른 뭐 간행물, 잡지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헌 검토고요. 전문가 조사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또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분야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게 거의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가 조사고요. 자, 경험자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 전문가가 아닌 인터뷰, 시민을 인터뷰한다든가 또는 뭐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경험자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의외로 많이 쓰는 게 사례조사예요. 사례조사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은, 자, 우리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조직 또는 완전히 다른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본받을 것이 있으면, 조직에 가지고 와서, 우리 조직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잘 적용하자는 게 이제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사회복지, 행정학뿐만 아니라 이 공공 영역에서 가장 그 잘 쓰는 방법은 사실 문헌 검토보다도 사례조사예요. 그래서 어느 복지관이 뭐를 하고 있더라, 뭐 어떤 뭐 노인 그 저 센터가 뭐를 하고 있더라, 이걸 잘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전에 한 3년 전에 그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그 마스크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 이렇게 줄 연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재미를 봤어요. 자, 그걸 알자마자 다른 이제 유사한 기관이 또는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마스크 가지고 우리가 좀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부업을 하면은 또 이제 그 기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일하시는 어르신에게 그 임금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게 한때 잠깐 유행이 됐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비누 만들기요. 우리 비누 이게 예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비누 만들기가 한때 또 유행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커피, 자,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약간 사업이 커요. 왜냐하면 장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말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만들고 주문받고 하는 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유행이 한때 불었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잘하느냐? 자, 바로 이거 사례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조사 영역은 축제, 행사. 야, 어디 갔더니 거긴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 이게 사례조사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 공공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 설계에 관련된 방법은 사회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5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자,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자, 브레인스토밍인데, 자,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딱 잡히면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게 브레인스토밍, 절대 반대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65쪽에 이제 맨 아래 줄에 표적 집단 면접법, 자, 영어로 FGI라고 얘기하죠. 자, 어디냐면은 6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특정한 대상을 사람을 모아놓고 좀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한다? 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터뷰의 질문을 주변의 경험자에게 한번 검토를 받아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질문 다 하고 답변 다 듣고 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하자 그러면 그거 이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적 집단 면접법은 FGI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어떤 거를 물어볼지에 대해서 경험자에게 한번 검토를 받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델파의 66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익명성과 환류. 자, 되돌아오는 그 답변이 가장 중요한 것을 델파이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전문가 익명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앞으로 고령화 문제가, 자,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2024년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미래 2024년도에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연구자가 그 각 분야마다 제일 답변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전문가들, 뭐 정치 영역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 영역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사회복지 영역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노인복지 담당하는 뭐 우리나라 전체의 그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을 해서 답변을 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연구자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전문가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정치 영역에서 내가 고령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전문가 분야의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 아니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구나 등등등. 자, 또 생각을 덧붙여서 보내죠. 모든 연구자들에게 또 받아서 또 정리해서 또 보내고, 이런 과정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전문가는 누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그게 익명성이에요. 그게 익명성이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쯤에 연구자가 그 익명성으로 감춰졌던 그 전문가들을 현장에 한번 모집을 해요.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델파이 연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 연구 기법은 미래 예측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서로 다른 논점,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서 이걸 어떻게 잘 하는지의 여부는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델파이 연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6쪽에 중간에 횡단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횡단조사는 고정된 시점에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횡단조사, 제가 강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 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이게 이제 횡단 연구고, 그 다음 문단에 종단조사요. 종단조사는 반복되는 시점에서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년 동안 10명을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30명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단조사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종단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날짜를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10년일 필요도 없어요. 뭐 3년에서 5년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 사람들, 이 사람을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뭐 2023년에 왜 그 10명인지, 뭐 2024년에 왜 그 10명인지, 이렇게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종단조사는 이제 그 중에서 종단조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세연구입니다. 그 66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에 추세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추세연구는 일정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연구 대상을 여러 시기를 두고 관찰하고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 가령,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그 옷 매장을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자, 추세 연구는 이거예요. 이게 추세가 약간 길어야 돼요. 이건 약간 길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보통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 봅니다. 그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 대상을 꾸준히 측정한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요새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자, 청소년 어떤 그 센터를 하나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뭐 왜 6개월 전에 그 뭐 남학생은 왜 지금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설에 뭐 인원이 늘었냐 줄어들었냐 이런 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광범위한 연구 대상을 꾸준히 측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세 연구고, 자, 아래서 네 번째 코호트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는 이제 다른 용어로, 자, 동기 연구인데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한정된 모집단의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이게 이게 청년이에요. 자, 뭐 2023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한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 뭐 한 30명을 이렇게 그 다음 연도 계속 연구를 하는 건데, 그게 딱 그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0~300명 정도를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한 200~300명을 정해놓고 그 200~300명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코호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 뭐 청년 중에서도 어떤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 뭐 중년 중에서도 어떤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연구를 하는 게 코호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패널 연구인데요. 자, 패널은 특정한 같은 사람을 꾸준히 연구하는 거예요. 자, 5살 때 그 애가 10살이 될 때도 추적하고 10살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그런 연구인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이제 마시멜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시멜로 좀 그 어린이가 먹기에 참 좋잖아요. 물론 어른도 먹지만 좋잖아요. 그럼 뭐 이게 마시멜로를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잘 참았던 이제 어린아이와 그렇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한 연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패널 연구가 이제 마시멜로 연구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저 아동 쪽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래서 봤더니 충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좀 비교적 잘 살고, 그렇지 못한 그 사람은 자, 뭐 잘 못 산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많은 그 시사점을 안겨준 그런 연구죠. 자, 그런데 이제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 패널 연구는 책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거, 기간이 정해져 있고 좀 길어요. 종단 조사기 때문에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 패널 연구는 기간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넓으냐, 적당히 넓으냐, 딱 그 사람이냐, 요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단조사 연구는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 패널 연구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좀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넓으냐, 적당히 넓으냐, 딱 그 사람이냐, 요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시계열 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사람만 가지고 연구를 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그 통계청,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통계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이요. 자,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자, 국가통계 포털 들어가면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어요. 별의별 통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를 설정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나 공공 영역에서 담당자, 그 공무원이든 사회복지사든 만약에 뭐 근거를 좀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기술적 조사 설계에 횡단 조사, 종단 조사가 있고, 종단 조사에 추세 연구, 코호트 연구, 패널 연구가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만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기존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기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휴대폰의 대수가 몇 대인지, 우리나라에 몇 대인지, 이 가입자가 몇 명인지, 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통계가 그거는 뭐 확실하게 잡혀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굳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쭉 성장해 오다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매출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영업장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단순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기기에 매출이 느는 산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비대면 배송 산업이죠. 자, 그럴 때는 그 시점에 대해서, 특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시간에 내려갔지? 왜 이 시간에 올라갔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벤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조사 설계, 그리고 탐색적 조사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